수술하면 망가진다. 칼을 대지 않고 수술로서도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완치가 가능하다는 10명이 있다 그러면 9명 정도는 거의 회복이 됩니다.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도 가능하면 수술하지 않고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가는 건강 JTB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우리 몸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허리. 그런데 이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오늘 이 질환에 대해서 함께 탐구해볼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토닥의 허리 김선혜 씨 나와주셨고요. 오늘도 황희선 씨를 대신해서 방송인 김진영 씨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진영 씨 처음 네. 나와주셨는데요. 녹화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보기처럼 굉장히 멀쩡한 몸에 잘생긴 얼굴을 장착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보기와는 달리 유실된 부분들도 많고요. 몸 곳곳에 고장난 부분들이 많아서 이 프로그램은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배우고 가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도 좀 풀어놓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허리 통증엔 나이가 없죠. 그래서 오늘 대표 척추 질환인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볼 정형외과 전문의 박석균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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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형외과 전문의 박석규입니다. 오늘 수술 없이 허리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요.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척추 질환 두 가지. 이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이게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데 정말 수술 없이도 치료가 가능합니까? 그럼요. 오늘 함께 끝까지 방송을 보신다면 알게 되실 겁니다. 기대됩니다. 네. 네. 궁금해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기대가 되고요. 네. 저는요, 오늘 그 허리에 관계된 방송이다라고 해서 잘 됐다라고 생각한 게 저는 허리 디스크 환자였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좀 많이 아팠었거든요. 교통사고 후에 후유증으로 근 3, 4년 이상을 병원을 다녔었는데, 아마도 이 교통사고 때문에 허리 디스크로 진행이 되고 또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의외로 어떻습니까? 많이 네. 계십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두 높은 걸 신고 사실 일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게 집에 들어가서 저녁에 자려고 보면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또 기침을 또 하면 더 심각하고요. 그래서 이 신발, 굽 높은 신발 신고 일하시는 분들 허리에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아무리 그 신발 자체를 높이 씻다 보면 허리 자체를 세우게 되잖아요. 네, 세우게 되면 허리 뒤에 있는 신전근이 긴장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게 오래 가다 보면 그게 네.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척추 질환 중에서도 이제 네. 허리 디스크랑 척추관 협착증 두 가지를 오늘 얘기해 보려고 네네네. 하는데 이게 다른 건가요? 디스크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척추체 사이에 추간판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 싸고 있는 가장자리를 싸고 있는 섬유윤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탈출해서 나와서 신경을 눌러서 나타나는 현상을 디스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 내에 척추관이 있는 신경이 지난 관이 있는데 그 관이 좁아져서 그게 신경을 누름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하고 척추관 협착증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네. 저는 확실하게 이게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이걸 뭐 구분할 수 있는 딱 어떤 방법이라는 게 좀 있을까요? 디스크 같은 경우는 통증이 허리를 굽혔을 때 이렇게 통증이 굽혔을 심하고요. 때. 네. 협착증 같은 경우는 허리를 필 때. 네. 아, 네. 근데 우리가 꼬부랑 할머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것은 허리를 굽혔을 때 통증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렇게 걸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점차 그게 이제 굽어지는. 구분하는 방법 하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디스크 같은 경우는 통증이 갑자기 옵니다. 자다가 그냥 갑자기 놀래가지고
수도 있고 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가 네. 되고요. 무지하게 아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소나기가 온다고 얘기를 네. 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협착증 같은 경우는 증상이 서서히 진행이 돼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아파지죠. 거예요. 예, 아파집니다. 갑자기 아픈 게 아니라 예, 서서히 예, 조금 예, 아프다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랑비 맞는다고. 아. 소나기와 가랑비. 가랑비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되고요. 쉽겠네요. 그리고 디스크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한 4주 정도 하면 어느 정도는 증상이 완화가 되는데 협착증 그렇지가 않아요. 네. 통증이 좀 다른가요? 나타나는 통증이? 지금 통증을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디스크 같은 경우는 증상 자체가 요통에서 시작을 해서 방사통, 그러니까 다리 쪽으로 이렇게 통증, 발까지 내려가는 점점 예, 때가. 터질 것 같은 증상, 뭐 저리는 증상 이게 함께 나타날 수 있고요. 협착증 같은 경우는 허리 통증이 정말 안 올 경우도 있습니다. 안 오고 그냥 다리만.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오셔서 나는 다리가 아픈데 왜 허리 살을 찍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이해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네. 설명을 드리면 다 이해하시는데요. 네. 아무래도 저도 그 최근까지도 병원을 네. 자주 가고 있는데요. 네. 갈 때마다 허리 아픈 그 분들은 네. 숫자가 줄어들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뭐 무슨 통계 같은 게 있습니까? 예전보다 허리 아픈 환자가 많아졌는지. 저희가 그 2014년도가 16년도를 비교를 해봤는데 그 협착증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3.7%가 증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디스크는 한 7.7% 정도 증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협착증은 고령에서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고요. 젊은 사람도 많이 와서 50세 이상인 경우에 보니까 한 150만 명 가까이 치료를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이제 나쁜 자세가 허리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허리 디스크하고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는 원인이 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분명히 다르죠. 네. 예. 원래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저희들이 그냥 디스크 많이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원래 정확하게 말하자면 추간판 팔줄증이 맞습니다. 협착증이나 디스크는 똑같이 퇴행성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그 다른 근골격과 틀리게 척추 관절, 척추에 관여되는 근골격계는 보통 10대 후반부터서 20대 초반에 퇴행성이 옵니다. 그 외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척추체가 앞으로 좀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관 자체가 좁아져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허리 수술, 척추 수술 하고 나서 후유증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척추체를 다쳐요. 골절이 돼서 그게 잘 붙어줘야 되는데 그 부정유압 잘 못 붙어서 그 척추관이 좁아져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두 질환이 같이 올 수도 있는 건가요? 많죠. 두 가지가 다 오면 통증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증상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뒤쪽으로 밀려 나와서 신경을 누르기 때 한쪽만 그 누르는 현상이지만 협착증은 우리가 풍선 쪼아매듯이 이렇게 네, 꽉 네, 네. 맞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인데 증상은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또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환자들이 디스크 있는 환자들은 서 있는 게 좋을까요? 앉아 있는 게 좋을까요? 여기 또 서 OX 있는 게 좋을 나가나요? 것 같아요. 저는 서 있는 게 좋을 것 역시 같아요. 잘하시네요. 서 있는 게 좋은 건가요? 앉아 있으면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압력이 더 높아요. 서있을 때보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 있는 환자들은 누워 있으려고 그래요. 네. 아프니까. 누워 있을 때 제일 허리 압력이 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누워 있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협착증은 반대예요. 앉아 있는 게 좋은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누워 있다가 일어나기 힘들어요. 일어나시기 힘들어 하시고 걸어가면 잘 걸으세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초기인 경우는 뭐 100m, 뭐 500m 이렇게 걸어가지만 네. 네. 심해지면 그게 100m도 못 걸어가요. 그런 차이점이 있죠. 정확하게 구별이 이제 좀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증상으로는 더 말씀 안 드리는 게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스크는 허리에서 시작해서 다리로 내려오는 아, 게 네. 네. 또 꼭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그렇고요. 협착증인 경우는 다리 쪽 증상. 그래서 뭐
저리다든지 막 칼로 벤다든지 쪼인다든지 이런 증상이 더 특징적입니다. 네, 쉽게 풀어가는 건강 JTB 토닥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역시나 예외일 수 없겠죠. 네,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줄 상식으로 풀어보는 OX 퀴즈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내면요, 선혜 씨와 진영 씨가 OX로 답을 말씀해 주시면 네. 되고요. 또 원장님께서는 정답과 함께 설명을 좀 네네, 덧붙여 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의선 씨가 다이어트 운동법 네, 벌칙이 벌칙. 가지고 그 사진 보내주셨거든요. 네. 네. 아, 살이 정말 운동을 많이 해서 많이 빠지지 않을까. 아, 그래요? 저 SNS에서 보셨어요? 보기로는 막 맛있는 거 맨날 드시고 다 그러시던데. 운동만 하시는 게 아니라 혹시 다음에 오셨을 때 이것도 못 알아보는 건 아닌지 이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괜한 걱정인가요? 보니까 뭐 김치 막 이렇게 드시는 네, 그런 맞아요. 벌칙도 보셨어요? 있었던 것 같고 그 뭐죠 진료봉사 네. 이런 것도 막 하고 네. 그러시는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그 각각 지금 네. 한 번씩 벌칙을 받았거든요. 아, 네. 오늘은 네. 네,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네. 저는 뭐 두렵지 않은 게요. 네. 어떤 벌칙이든지 전 자신 있습니다. 아, 네. 네. 예전부터 뭐 네. 이 벌 받는 건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네.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이런 희생 정신은 제가 높이 사지만 네. 또 문제를 풀어보면 달라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으면서도 네. 경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는. 네. 그래서 잘 쉽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 네. 생각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해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던 상식이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요. 네, 집중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좀 벌칙을 오늘도 정해볼까요? 원장님 어떻게 한번 제안해 주시겠어요? 오늘 척추 질환에 좋은 운동법이 있습니다. 좀 이따 소개시키도록 하고요. 네. 좀 이따 땀을 좀 뻘뻘 흘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저도 너무 하고 싶지만 두 어. 분께 운동의 영광, 네, 두 분 중 한 분께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절히 원하시면 같이 하는 아니요, 방법도 괜찮습니다. 괜찮을 것 그러면 같은데요? 제가 빨리 문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허리에 통증이 있으면 다 디스크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전 X 하겠습니다. 저도 X일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면 뭐 허리 아프다고 다 디스크 환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맞습니다. 문제가 네, 약간 네. 함정이 있어요. 아. 쉽게. 네. 자, 그래서 전 X. 네. 저는 굉장히 불안하긴 한데 이게 의외로 또 O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허리를 그냥 단순히 다쳐서 아플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잠자고 일어나서 허리 아픈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X. 다 디스크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답은 X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보통 우리가 요통이 있으면 대부분 생각하실 때 디스크로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요통이 올 수 있는 디스크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절 자체, 후관절 자체에 염증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뭐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든지, 또 그런 어떤 뭐 퇴행성 변화가 있어서 올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꼭 디스크가 있어서 허리 요통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네. 사실 방금 문제는 워밍업이었죠. 네. 네,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허리 디스크가 오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는다. OX 답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X. 저는 O입니다. 네. 음. 저는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들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의술도 믿습니다. 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는다. X예요. 네. 훌륭한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좋은 의술도 있긴 하지만요. 저 사랑방에서 얘기 많이 듣는다 그랬잖아요. 허리가 아팠더니 그 보험회사에서 이건 보험 가입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면서 허리는 완치라는 건 없어요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쪽 그래서, 그 선혜 씨는 의사 선생님을 신뢰하시는 네. 거고 이좀 보험 측에서분은 아니 저 보험회사보다는 우리 사랑방의 어머니 아버지들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회복되지 정답.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네, 원장님 정답은요? X가 맞습니다. 믿으시라니까. 네, 믿으시라고요. 그럼 완전히 회복이 될 수 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디스크가 있을 경우에 보통 우리가 환자들 중에서 10명이 있다 그러면 9명 정도는 거의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1명 정도에서 수술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요즘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초기에만 발견만 된다면 거의 정상인처럼 생활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셨죠?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장년층, 노년층에게만 찾아온다. 어떨까요? 전 X, 오늘 올 X로. 네. 옵니다. 네, 먼저 이유를 한번 말씀해 왜냐하면요. 주시겠어요? 이게 퇴행성 질환이라는 말씀을 오늘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오가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저는 네. 요즘은 연세 드신 분들한테만 걸린 병은 없다고 생각해요. 뉴스 같은 데 보면 네, 원래 예전에는 어르신들한테 많이 오는 병이었지만 지금은 막 30대, 40대에 많이 걸린다 이런 방송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것도 X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또 몇 회 정답. 해봤다고.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정답은? 정답은 X입니다. X군요. 네. 네. 근데 보통 전에는 저희들이 그 MRI라는 기계가 없었을 때는 저희들이 책에서도 보통 60대 이상에서 호발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건 맞아요. 60대 이상에 호발하는 예전에 거 맞아요. 맞았다는 맞았죠. 얘기예요. 예. 그러면 근데 요즘에 저희들이 외래에서 보거나 환자를 보다 보면 MRI 보다 보면 20대 후반에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증상은 없습니다. 네. 30대에서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증상은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대부분 그런 분들이 올 때는 거의 디스크와 같이 동반돼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노년층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은 맞히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저희 어머니 지금은 아버지들이 거짓말 하시진 않거든요. 네. 그분들의 지혜, 사실 그분들 시대에는 그랬던 그러니까요. 거니까요. 네네. 네.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요. 시대를 좀 어떻게든, 흐름을 읽고 좀 사셔야 도망가 돼요. 보고 싶은데.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거나 벌칙 당첨되셨으니까 인증샷 꼭 부탁드리겠고요. 네. 벌칙은 이따가 선생님께서 좀 시범을 보여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제가 몸이 이렇게 좀 해서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아니 오늘 의상도 딱 네 벌칙 받을 의상이세요. 움직이기 제일 되게 편안하게 좋은, 편안한 그런 모습이에요. 네, 네. 편한 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겁이 너무 많아서요. 사실 주사 한 방 맞는 것도 너무 무섭거든요. 근데 분명 시청자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앞에서 수술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럼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 건가요? 제가 내전투 생활할 때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네. 물론 그때도 보존적 치료를 많이 해서 뭐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주사 치료 이걸 해서 했지만 결국에는 그게 잘 안 돼서 수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전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칼을 대지 않고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그냥 시술로서도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허리는 수술하면 망가진다, 이제 끝이다, 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수술을 안 하고 그냥 시술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하시니까 네. 굉장히 솔깃한데요. 네. 어떤 방법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네. 저 환자가 왔을 때 제일 먼저 이제 물론 사진 찍고 MRI 찍고 그 결과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치료 환자의 어떤 증상 정도 그다음에 얼마나 기간이 됐는 것도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가장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게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입니다. 그걸 먼저 선행을 하게 되는데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4주에서 6주 정도 치료하시면 거의 증상이 호전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초기에 오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치가 된다는 거죠. 빨리 근데- 가셔야 예,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걸 주위 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나 허리 아픈데. 그쵸. 네. 그래서, 또 손대면 큰일 나,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무조건 수술 이런 생각 주위에서 네. 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수술하면 허리가 병신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은 주위 분들 얘기 듣지 마시고
네. 박사님도 너무 많으시거든요. 꼭 전문 선생님을 만나서 주위에 가까이 있는 선생님을 만나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야겠네요. 네. 그러면 허리 디스크 말고 척추관 협착증도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완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획기적인 방법이 있더라고요. 오. 저희 공부를 하다 보고 또 학회도 다녀보고 하다 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그하게 된 게 신경 성형술이라는 게 있어요. 신경 성형술은 뭐냐면 꼬리뼈에 넣어서 이렇게 신경하고 주위 디스크하고 이렇게 유착이 돼서 또 주위에 있는 염증하고 유착이 돼서 붙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가느다란 카테타 넣어가지고 이렇게 분리시키고 약을 뿌려주고 나오는 그런 걸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카테타를 넣은 상태에서 풍선을 넣어요. 풍선이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풍선 합장술이라고 그러는데 협착증이 있는 분들한테 가서 신경이 나가는 부분을 좀 풍선을 넣어서 좀 넓혀주면 넓혀서. 그러면 좀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통을 좀 덜어줄 네네네. 수 있다라는. 근데 내용 그런 같네요. 경우는 네. 초기입니다. 저기. 초기인 경우고 많이 진행된 분들은 절대 그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피부를 절개를 해서 근육을 제치고 들어가서 해야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좋은 점은 수술 시간이 짧고 정확하게 해서 나올 수 있는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을 해결하고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의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가능하면 수술하지 않고 네. 수술적인 방법이 아닌 환자들에게 만족하는 그런 통증 완화. 결국은 저희들이 수술하고 치료하는 이유는 환자들의 통증 완화를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는 네,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소변을 못 봐요. 대소변 장애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바로 수술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대변을 봤는데 본지도 모르고 소변을 봤는데 본지도 모르고 감각이 없는 거. 심각하네요. 그렇죠. 네. 그것은 디스크가 상당히 큰 게 뒤로 중앙으로 밀려나면서 누르기 때문에 네.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마비가 온다라고 이렇게 그렇죠. 볼 수도 그 있겠네요. 시기를 시간을 한 24시간 넘어가면 장애를 올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 꼭 수술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요. 의사가 최소한 2개월 정도의 치료를 해봐야 됩니다. 그 치료를 해서 안 좋아질 경우 그때는 수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잘 걸어 다니셔요. 네. 근데 어느 순간에 다리 힘이 없어서 네. 주저앉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좀 네. 디스크가 좀 많이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오는 경우도 있나 있습니다. 봐요. 예.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저희들이 또 환자들을 보다 보면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MRI 갖고도 애매할 때가 있는데 근전도를 해보거든요. 네. 근전도를 해보면 신경 압박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정도, 그 정도. 네네. 대표적인 척추 질환인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실 제 친구 중에 고3 때 허리 디스크가 굉장히 심해서 학교도 막 잘 못 나오고 또 힘들어하던 네. 친구가 네,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만큼 심하면 일상생활까지 힘들어지는 병이잖아요. 네, 이를 네, 네, 그렇습니다. 예방하는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앉아서 할 수 네. 있는 네. 운동이 있는데요. 예, 예, 예. 일단 그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려주세요. 다리를 앉아서도. 그리고 그 벌린 상태에서 의자를 한쪽 잡아주시고요. 네. 또 몸을 손이 있는 쪽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아, 네. 평소에 저 많이 하는 건데 이거는 시원해요, 시원해요. 그렇게 뚜둑 소리 나요, 이거 하면. 계속 필요 없고요. 한 10초 정도. 네. 네. 또 어떤 운동이 일단 앉아서 할 수 있는 손을 깍지를 네. 끼셔가지고 깍지를 끼고 앞으로 내서 앞으로 그래서 위로 올려 보시겠습니다. 위로. 네, 그래서 네. 쫙 뻗어보시죠. 네, 네, 잘하시는데요. 네, 그렇게 10초 정도 해주시고 고개는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맞나요? 반드시 네, 정면 자세는 목살이- 자세는 항상 목살이 보이는데. 그렇게 하시고 네. 또 그게 다 끝났으면 좌우로 똑같이 이 좌우로 좌우로 네. 반대쪽으로 시원하네요, 되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굽히는 거 있잖아요. 그 네. 상태에서 우리가 오래 앉아 있다 보면 네. 근육들이 많이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풀어주는 방법인데요. 그대로 그냥 숙이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네, 네. 허리를 쭉 네, 펴고 괜찮게. 네. 그리고 한 10초 정도 있다 일어나시고 그러면 긴장됐던 근육이 풀리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요.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박석균 원장님과 함께요. 대표적인 척추 질환이죠.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허리가 우리 몸의 중심인 만큼 우리 삶의 중심은 건강이겠죠. 그 중심에 토닥도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주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토닥 게시판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평소 궁금하셨던 질환 혹은 지금 고생 중인 질환이 있다면 언제든 주저 말고 올려주세요. 저희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JTB 토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